자, 신장의 돌들이 다양해요. 내 몸에는 도대체 어떤 돌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름철에요. 탈수 현상이 심해서 이게 땀을 많이 흘리셔서 소변을 많이 배출하실 때 가장 이 신장에 돌들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흔한 신장의 각종 돌들, 특별히 요로결석, 요석, 그 다음에 녹각석, 그 다음에 시스틴 신석을 없애주는 자연치료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요, 여성분들에게 이 녹각석 신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녹각석을 없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녹각석을 없애는 방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특별히 녹각석은 이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신장의 결석으로 여성분들에게 빈발합니다. 소변이 pH가 6.2 이상의 이 알카리성으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변을 산성으로 해주고 염증을 없애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에게 많은 신장의 결석인 녹각석을 없애는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뭐냐면 비타민C가 구연산도 칼슘 결석을 없애지만 녹각석을 없애는데도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자, 신장이 결석하면 여러분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데 아까 배운 것처럼 신장에 있는 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칼슘 결석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요로결석, 그 다음에 녹각석, 여성에게 흔한 녹각석 신장 결석을 없애려면 고용량의 비타민C는 특별히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요. 녹각석을 녹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하루에 6,000에서 10,000 정도, 1000mg 정도가 적당하지만 비타민C는 많이 먹으면 이렇게 설사나 배변으로 배출이 되죠. 예, 그래서 변이 묽어지거나 설사라면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잘 활용하시면 여성에게 많은 신장의 결석인 녹각석 신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염화 암모늄은 여러분들이 좀 구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요거는 약사들이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박테리아가 서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량은 200mg씩 하루 3번 정도 활용하시면 신장의 결석이 특별히 녹각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침마다 크랜베리 드시죠? 크랜베리나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예, 당화시키지 않은 걸로 드시느라 여러분들이 건포도 드시죠? 예, 그대로 포도 말려놓은 거 드시기도 하는데 이런 베리 계열의 특별히 크랜베리 주스는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도 들어올 겁니다. 크랜베리 캡슐이 질, 방광염, 칸디다 질염이나 방광염, 요로 감염 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데 특별히 크랜베리 주스는 소변의 칼슘량을 감소시켜서요.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줍니다. 그런데 크랜베리 주스에는 대부분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어서 크랜베리 오리지널 크랜베리 캡슐로 된 것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크랜베리는 이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방광에 특별히 이제 신장에 염증이 있어서 방광까지 요관을 거쳐서 방광에 염증이 있는 분들, 신우암, 뭐 또 신장암 요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크랜베리를 많이 드시죠. 그래서 요 크랜베리는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방광염이 있어서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 방광에 염증이 있는 분들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500mg씩 공복에 하루 3번 드시면 요런 방광에 염증이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에게 많은 녹각석 신석을 없애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셨고, 두 번째, 뭡니까? 요산 수치가 너무 높은 분들에게 많이 오는 게 바로 요산 신석이에요. 참 다양하기도 하죠, 신장의 돌들이. 예,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돌들이 지금 이 신장에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 자연치료법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이 요산 신석은 소변이 아주 농축해서 아주 걸쭉하고 진하고 소변 색깔이 아주 진해요. 그래서 아주 과도하게 산성이고 소변의 요산 수치가 높을 때 통풍이 자주 생기는 것처럼 이런 분들은 신장에 요산 신석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요산을 대사해서 배출하는 기능이 잘 안 되는 통풍 환자, 이런 분들은 퓨린이 많은 음식을 제한하셔야 돼요. 그래서 퓨린이 많은 음식이 뭔지를 또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퓨린은 요산 수치를 높이는 분들, 요산 수치 높은 분들은요, 신장 기능 안 좋은 분들은 동물성 음식을 100% 거의 제한해야 되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퓨린은 단백질이 소화돼서 생기는 성분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주로죠. 동물성 단백질이
이 소화돼서 생길 때 퓨린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퓨린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장에서 여과를 잘 못 시켜요. 그러니까 간 기능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퓨린은 단백질이 소화돼서 생기는 성분으로 간에서 요산으로 전환되어서 소변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퓨린이 많은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계속 이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빌리루빈 수치 올라가고 단백뇨로 다 빼져나가겠죠. 그래서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퓨린이 많으면 혈액의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신장을 통과하면서 요산의 돌들이 생겨요. 요산 신석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요산에 의한 신석이 있으면 퓨린이 많은 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퓨린이 많은 음식을 좀 살펴볼까요? 퓨린이 많은 음식은 특별히 청어나 멸치, 고등어, 정어리, 홍합, 조개, 굴,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은 거의 다입니다. 육식은 퓨린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물의 내장, 뇌, 간, 콩팥, 곱창, 순대 모든 내장 계열들은 퓨린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맥주 효모들 그 머리 탈모 증세 없앤다고 맥주 효모들 많이 드시는데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 효모도 퓨린이 많은 음식이에요. 그다음에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양 효모하고는. 그다음에 퓨린이 어느 정도 적당히 들어있는 음식은 뭐냐면 말린 콩, 생선, 닭고기, 쇠고기, 새우, 게, 랍스터, 아스파라거스, 버섯, 시금치 이런 것들은 퓨린이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퓨린이 아주 적은 음식은 정말로 도움이 되겠죠. 암 환자분들에게는. 올리브나 과일, 채소, 쌀, 견과류. 저지방 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계속 보면 병명마다 입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퓨린이 아주 적은 음식을 드셔야 신장암이나 신우암이나 신장의 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요로 결석이 많이 생기는 분들,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특별히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자꾸 부종이 생길까 봐 물을 안 드시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음료수와 물은 다릅니다. 자,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하루에 체리 225에서 1kg을 먹거나 체리 주스를 마시면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크랜베리 주스를 드셔도 되고, 이제 체리 주스를 타트리 체리 100% 오리지널, 요런 체리 주스를 드시면 요산 수치가 훅 떨어져요. 그래서 요산 배출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체리 주스를 드시면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칸디다 지렴 있는 분들 체리 주스나 크랜베리 캡슐로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100% 해야 돼요. 설탕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엽산을 드시면 이게 난소, 자궁, 질, 부속기,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엽산을 영양제로 계속 꼭 드시는 이유가, 그리고 신장에 결석이 있는 분들이 신장 기능 떨어지는 분들은 이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엽산을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신장에 돌이 안 생기게 하는데. 그 다음에 구연산 마그네슘과 구연산 칼슘은 칼슘 결석뿐만 아니라 요산 결석을 없애는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구연산 마그네슘과 구연산 칼슘은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칼슘과 물에 탄 구연산을 함께 복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 요산 결석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자, 여기 소개되는 구연산 포타슘도요. 소변을 알칼리화해서 소변의 요산과 수산염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장에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요산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자, 요 케르세틴은 음식에 어디에 많은지 아세요? 양파에, 우리 권 선생님 확실히 틀리시네요. 양파에도 많고요. 과일의 색소플라보노이드입니다. 그래서 과일과 양파 주스 먹으면 피가 맑아지죠. 그래서 이 양파를 많이 드시는데, 양파를 여러분들이 이제 채소 같은 거 볶으실 때, 자, 우리 킴 윌리엄스 박사님이 암 환자들은 처음에 집에 가면 뭐부터 버리래요? 후라이팬부터 버려야 된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의사밖에 없다. 한 부류는 채식하는 의사와 한 부류는 논문을 읽어본 의사만이 존재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논문을 읽어보게 되면 저지방 채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후라이팬을 없애야 되는데 기름기를 쫙쫙, 여러분 기름으로 후라이팬에 계속 볶았는데 대신 뭘로 볶으시면 돼요? 물이나 양파로 볶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케르세틴은 양파에도 풍부한데 이 과일의 색소플라보노이드로 처방력 알로퓨리놀과 비슷한 원리로
그 신장에 특별히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돼서 요산의 생산을 억제해요. 그래서 500mg씩 하루 두세 번 식간에 복용하시게 되면 양파 주스 드셔도 신장에 돌이 잘 안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것도 되고 요 케르세틴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포도씨 추출물. 옛날에 왜 암 환자들이 포도요법으로 이 암을 많이 억제했냐면 이 암세포가 당을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설탕당, 자당, 슈크로즈를 좋아하고 과당도 그 설탕이 들어가 있는 주스, 시중에 파는 음료로 되어 있는 과당 들어간 거 말고 과일 자체 과당은 큰 무리가 없으나 그것도 과식하면 안 좋겠지만, 자, 그런데 이 포도에 있는 그 레스베라트롤이요, 이 암세포가 이 포도를 기절을 하고 먹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암 환자에게, 사람들에게 먹힌 포도가 반대로 그 포도가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암세포를 잡아 먹어버려요. 패크맨처럼 가서 야금야금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요법을 많이 하는데, 포도를요, 다른 과일은 모르겠는데 포도는 씨채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포도씨와 껍질째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도씨 추출물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제죠. 영양소고 신장에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빌베리도, 베리 계열들은 다 그래요. 크랜베리, 그 다음에 뭐죠? 타트리, 체리도 그랬고, 요 빌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씨 추출물이나 빌베리를 하루에 150에서 300 정도 먹으면 요산 수치를 낮춰서 통풍을 예방하기도 하고 단백뇨로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포도씨 추출물이나 빌베리나 크랜베리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리나 크랜베리, 블루베리, 빌베리,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음식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칼슘 신석 없애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구연산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구연산 마그네슘과 구연산 칼슘도 도움이 됐고, 자, 두 번째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요산 신석, 신장에 생기는 돌 가운데 두 번째가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걸리는 요산 신석을 없애는 방법, 역시 비타민 C와 이런 베리 계열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높아서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시스틴 신석 자연치료법을 한번 보자면, 이 소변의 시스틴 신석은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다양한 신장의 돌들을 보시죠. 예, 요산 신석도 보셨고, 세 번째가 요 시스틴 신석인데, 소변에 시스틴이 많아서 염증 수치가 높으면 산성일 때 주로 많이 생기고 유전적입니다. 주로 10세에서 30세에 많이 발생하는데, 요 시스틴 신석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시스틴이 많은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특별히 우유 유제품들, 요구르트, 오리고기. 저 고기 안 먹어요. 오리고기밖에 하면서 오리발레 미시는 분들. 오리고기 드시면, 오리고기를 주로 드시는 분들은 시스틴 신석이 생길 확률이 좀 있고, 오트밀도 조심하셔야 돼요. 치즈, 돼지고기, 칠면조, 닭고기, 달걀, 노른자, 소세지, 쇠고기, 우유 등과 같은 시스틴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시스틴 신석이, 신장의 결석이 잘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요. 시스틴 신석이 생기는 데는 이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이 있어요. 암세포는 무엇에 의존하더라? 메티오닌에 의존하더라. 자, 메티오닌이 어떤 음식에 많은지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콩에는 적당한 메티오닌이 있기 때문에 드셔도 돼요. 암 환자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되나? 메티오닌 1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예, 생선이었죠. 자, 그런데 메티오닌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도 시스틴 신석이 잘 생겨요. 염증 수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래서 메티오닌이 풍부한 음식, 첫째, 참치. 넘버 원이 참치.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키죠. 예, 그래서 우유 유제품, 우리 지난번에 와터 헬스 다큐에서 어떤 한 의사가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알렌 골드헤머 박사님이 치즈는 응고된 소의 뭐다? 자, 한번 따라 보실까요? 치즈는 응고된 소의 젖고름이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제가 치즈 케이크 무지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완전히 치즈가 전신을 중독시킨다는 걸 이제 알고 나서부터, 이제 영양의학을 공부하고 나서부터 제가 치즈를 싹 끊고 대신에 이제 코코넛으로 만든, 그리고 이제 치즈 만드는 거 이제 로프도 하실 때 다 배우셨죠, 요리학교에? 저 요리학교 매달 마지막 주에 하니까, 예, 좀 건강 요리 배우실 분들은 다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렌 골드헤머 박사님께서 치즈는 응고된 소의 젖고름이다.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소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보시면서 소가 어떻게 이렇게 도살되어 가고
예, 소액에서 이제 막 이 고름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그래서 요새 삼중 음성 유방암들, 이 호르몬성 암들 대개 호르몬 음식 때문에 걸리는 거 아시죠? 전립선암, 유방암, 다 대표적인 호르몬 음식인 우유, 계란, 고기, 생선,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버터,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늘 즐겨 드시던 그 호르몬성 음식, 산성 음식에 의해서 지금 농이 줄줄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질병들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약으로 환자들을 다스린 게 아니라 뭘로 치료하셨냐면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을 만든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은, 특별히 암세포는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에 의해서 의존해서 성장하고 재발되고 전이되기 때문에 메티오닌이 높은 음식을 제한하셔야 되는데, 자,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 뭐예요? 참치, 치즈, 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연어는 먹어도 되죠? 자, 뭐가 많아요? 메티오닌. 다들 웃으시고 계시네. 예, 새우. 새우 좋아들 하시죠? 돼지고기, 쇠고기, 달걀 노른자, 우유, 초콜릿, 캐슈넛도 메티오닌 수치가 높기 때문에 견과류를 드실 때, 물론 P54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이 암세포를, 잠자고 있던 이 정상세포가 깨어나게 해서 암세포와 싸워주게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넛밀크 하실 때 캐슈넛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호두, 또 뭘로 많이 하시죠? 아몬드 이런 거 많이 하시지만, 그렇다고 너무 매일 그렇게 너무 다량을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량, 견과류는 그래서 적당량 드셔야 돼요. 캐슈넛, 호두, 칠면조, 소세지, 아몬드, 닭고기, 참깨, 땅콩, 리마콩, 갈반조콩 등을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티오닌은 시스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신장에 시스틴 결석을 만들어서 신장에 돌을 만들 수가 있어서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틴 결석을 없애시려면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요즘 같은 여름에 신장에 결석들이 생겨서 등 갈비뼈에서부터 통증이 있다는 분들은 결석이 많다는 사인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환우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스태프들도 보면 가끔 등에 조금 무리하면 등에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등 갈비뼈부터 통증이 오는 거는 결석이 많은 사인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결석 없애는 방법도 오늘 다 배우셨죠?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역시 칼슘 결석이 80% 이상 차지하는 칼슘 결석과, 그 다음에 무슨 결석이 있어요? 요로결석,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요로결석, 예, 여성들에게 많은 녹각석 신석 없애는 방법,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 시스틴 결석도 역시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구연산 칼슘과 같이 소변을 알카리성으로 만들어주는 구연산 마그네슘, 구연산 칼슘을 같이 드시면, 칼슘과 구연산을 물에 타서 함께 복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소변을 알카리화해서, 예, 시스틴 결석을 녹이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스틴 결석, 칼슘 결석, 예, 또 뭐 배웠습니까? 요산 결석, 예, 이런 거 없애는 방법들 다 배우셨는데, 자, 보세요. 메티오닌 함량이 높은 애들 보니까 소고기, 가금류, 양고기, 해산물, 돼지고기, 우유, 유제품, 달걀, 견과류와 씨앗류부터는 좀 수치가 낮죠? 예, 콩류, 곡물, 파스타, 채소, 과일, 이런 애들은 메티오닌이 적당량 들어있어요. 근데 이 위에 동물성들을 보면 메티오닌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메티오닌을 왜 제한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이 또 차이나 스터디에서 암의 스위치를 올리는 두 가지 범인이 있는데, 예, 첫째는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는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의 암의 스위치를 켰는데, 그게 뭐였냐면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 많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예, 약자로 IGF-1입니다. 예, 그 단백질이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메티오닌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과 특정 지방들을 제한하시는 게 암 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셨는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본 거예요. 신장에 돌들이 자주 생기면 뭐가 안 돼요? 여과가 안 되면, 신장에서 필트레이션을 못 시켜주면 신장암, 신우암, 각종 만성 신부전증이 걸리겠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신장에 뭐가 잘 생겨요? 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왜 대체의학에서는 항암 방사선 수술 대신에 5단계 해독을 하면서 1단계에서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대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장 청소를 해서 대장에 용종 2개씩 3개씩 해마다 떼내시는 분들은요, 대장암으로 진행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현대인들이 되게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이 거의 주식이시니까 대장 폐색이 너무나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닥터 거슨 박사가 왜 많은 이 현대인들의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관장을 그렇게 중요시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장은 매일 하시면서 얼굴 청소는 매일 하시면서 왜 장 청소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장 청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장 폐색 뚫고 그 다음에 기생충들이 바글바글해요. 현대인들의 고기, 생선, 우유, 계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로 지글지글 부글부글 기름에 볶고 튀기고 지지고 하니까 지지고 먹고 튀기고 지지고 먹고 튀기고 튀긴 음식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뭐가 많이 생겨요? 기생충들이 바글바글해. 300종이 넘는 기생충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다 기생충이 특별히 많이 서식하는 데가 뇌고 그리고 대장이고 그리고 신장이고 간, 담낭 온 장기에 기생충이 바글바글해서 왜 반드시 그 로스 앤더슨 박사님은 5단계 해독 가운데 기생충 가정을 제외시키지 말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보니까 편충, 십이장충, 촌충 여러 가지 디스토마 같은 이 각종 종류의 기생충들이 여러분이 살이 찌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걔네들이 다 흡입해서 먹었어요. 영양소를. 그래서 고기 반점에 3cm도 안 되는 고기 반점에 무려 유축만 1200마리가 넘는 거 지난번에 보셨죠. 기생충 하면서 맨날 아침마다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린 것처럼 그 몸에 얼마나 많은 기생충들이 바글바글 서식하고 있는지 공부하셨고, 세 번째, 기생충을 하는 과정에 등에 통증이 온다. 등 쪽에 갈비뼈 쪽에 뻐근하면서 통증이 온다. 신장에 결석이 많다는 사인. 그래서 기생충 약을 먹고 나니까 뭐예요? 기생충들이 막 빠지면서 신장의 결석들도 간에 담낭에 있는 담석들도 막 녹아져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사과 왜 드세요? 사과 주스 간 청소할 때 사과 주스 6일 동안 왜 드세요? 담석을 녹이려고 드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돌처럼 석회화되어 있고 칼슘화되어 있는 담석을 녹이기 위해서 사과 주스 드시면서 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의학을 좀 아셔야 돼요. 모르고 그냥 과일 채소만 먹으면 다 낫는 줄 알고 계시는데 오늘 다 배우셨잖아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적절해야 우유 유제품으로 칼슘을 드시는 것은 오히려 신장에 돌을 만들 수 있지만 왜? 10대 1이니까 비율이. 그러나 브로콜리처럼 당근처럼 케일처럼 수산염이 많지만 수산염이 많은 음식들은 어떻게 드시는지 오늘 다 공부하셨죠? 우리 주방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의 십자가 채소에 수산염이 참 많다는 거 배우셨어요. 그래서 수산염이 많은 음식을 드시지만 대신 수산염이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풍부라기보다는 적당량. 그래서 1대1에서 2대1 정도의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있으면 신장에 돌이 잘 생기지 않는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들 하셨어요. 제가 아주 그냥 목이 터져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가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좀 되셨습니까? 좀 되셨어요? 제가 여러 번 1부, 2부, 3부에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메티오닌 수치가 높은 음식들은 시스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신장에 돌을 자꾸 만들기 때문에 메티오닌의 수치가 낮은 음식들을 드시는 게 암세포는 메티오닌에 의존해서 성장하고 생성되고 재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 환자들은 메티오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배우셨지만 특별히 시스틴 결석이 생기지 않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거 오늘 배우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이거 사실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처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서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신장이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좀 읽으면서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이 늘 힘드시지만 아침마다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나오시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혜인 수녀님이 이러시네요. 괜찮은 척하며 사는 거지. 사람들은 제각각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거지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며 살아내는 거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괜찮은 척하며 사는 겁니다. 뭐 건강이 나쁘진 않으나 저에게도 참 많은 짐이 있어요. 환우분들이 마음에 어려움을 좀 주는가 하면 환우분들이 괜찮아지면 또 우리 스태프들이 주방에서 또 속을 새길 때도 있고 주방에서 평안하면 또 사무실에서 속을 떼길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각종 전화를 해서 자기 어려운 문제들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저는 사실은 항상 짐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괜찮은 척하며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그래서 힘들지 않은 척하며 이겨내는 거지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 자신만의 삶의 무게를 이고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짐은 가벼워 보이고 내 짐은 무겁게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모퉁이를 돌아가 봐야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아는 척 해봐야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 아픔과 고민이 다 쓸려간다 해도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서로의 믿음이라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늘 제가 부족해도 아침마다 우리 풍이 사모님이 하트 뿅뿅 날리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해주시고, 예, 또 우리 헬렌 사모님이 안아주시면서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용기를 주시고, 예, 가끔 유튜브 독자들이 원장님 힘내세요 화이팅 하면서 믿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가 서로를 믿어주면서 오늘 이 자리를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내시는데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